자, 거의 대부분의 상가들은 임대 수익률 따박따박 월세 받아서 생활하려고 상가를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남 같은 데는 시세 차익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에 더 중점을 둬요. 월세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강남은 투자를 많이 하시죠. 이 건물 같은 경우를 만약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서 임대 수익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접근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를 한번 맞추려고 해보니까요. 건물이 사용승인이 55년도입니다. 건물값이 700만 원뿐이 안 돼요. 740만 원. 즉 건물은 완전 썩었다. 완전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땅만 지금 1억 1,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낡은 건물에도 그래도 임대를 놓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해가지고 제가 예상을 한 3천에 250, 다른 곳 지금 월세 나온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봤는데 예상을 해보니까 그냥 250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입찰을 했을 때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월세 수익률이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1억 5,100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요. 대출을 80% 받습니다. 9억 2천. 그러면 자본금 20%가 필요하죠. 그래서 2억 3천 내 자본금이 들어간다. 그리고 취득세하고 법무비 5,700만 원, 약 5%가 들어갑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25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월세를 1년치를 받으니까 3천만 원. 그리고 이자 내야 되죠. 9억 2천에 대한 이자를 지금 3%를 계산하니까요. 2,762만 원 나와요. 연 237만 원. 뭐 남는 것도 아니죠. 월 20만 원 정도도 안 나오는 거니까 지금 수익은 거의 없다. 세금 내면은 남는 것도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내 투자금은 2억 5,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결국에는 남는 돈이 237만 원이에요. 세금 내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이자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4%라면요. 마이너스 683만 원에 세금까지 더하면 마이너스가 꽤나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에 우리가 임대를 맞춰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써가지고 이런 물건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1번. 자, 리모델링을 해서요. 월세 수입을 높인답니다. 이런 건물들은요, 리모델링을 하면 월세 수입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새 건물이니까.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게끔 건물을 좀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유리창들을 다 통유리창으로 만들어주고 뻥 뚫리게 리모델링 해주는 겁니다. 아까 여기 옆에 건물도 보시면 여기 리모델링 했고요. 이 건물도 리모델링한 건물입니다. 아주 옛날 건물들이어서 다 뼈대가 다 50년대, 60년대 건물들이에요. 세를 높게 받으려면, 수익률을 높이려면 이런 건물들은 리모델링이 필수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를 놓으면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의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가 사용자입니다. 직접 내가 장사를 하실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장사를 해도 돼요. 이 옆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내 가게로만 유인할 수만 있는 내가 영업 능력만 있으면 여기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나는 곳입니다. 맞죠? 저는 스튜디오랑 카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스튜디오냐? 그냥 요즘에 이런 유튜브 스튜디오도 많이 하고 있고 카페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여기는 어떤 카페냐면 특화된 카페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방탄소년단이나 뭐 아이돌들. 근데 아이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다시 명동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 아이돌들의 생일날 이 카페에서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해요. 제가 만약에 이걸 낙찰 받으면 저는 1층, 2층 그리고 옥상을 루프탑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들 카페로 이용하면 이곳은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페 성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페 이거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여기 이 물건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만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너무나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냥 이걸 사서 그냥 이 상태에서 월세를 놓겠다 그러면 조금 반대고요. 지금 평당가도 너무 싸고 사람이 모일 곳에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내가 리모델링해서 월세 수입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자가로 사용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물건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료나 건물 등기부 등본 보면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방땡땡시, 점포, 사업자 등록 미상, 없음, 미상, 배당금, 없음, 건물 관리 이렇게 있어요. 관리인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경매를 할 때는요, 이 현황조사서랑 매각물권 명세서를 항상 보셔야 돼요. 현황조사서를 보는 이유는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점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조사에 등재된 임차인 없습니다. 관리인 반갑수가 있대요. 임대차 관계없이 본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우리는 현황조사서를 믿고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현황조사서를 들이밀고 불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인수되는 것도 없고 세입자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문제되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물건을 세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공실 상태예요. 그래서 낙찰 받고 잔금 내면 리모델링을 빨리 해서 사용 수익화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이 물건의 로드뷰를 한번 보면 자, 양쪽으로 이 물건도 리모델링 했고요. 이 물건 60년대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도 지금 딱 봐도 리모델링 한 것 같죠? 네, 리모델링을 지금 한 겁니다. 즉 여기는 다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세를 이제 높게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를 높게 받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리모델링하고 여기 이제 통창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통유리 창을 만들어 가지고 루프탑 만들고 여기서 아마 이 건물 옆으로 보면 남산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왠지 남산뷰가 나오면 너무나 멋있는 스튜디오나 카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가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임대를 놨을 때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 물건에 입찰하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주변은 다 1억인데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까지도 가는데 지금 이 물건은 3,800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 물건은 변경이 됐지만 나중에 이게 만약 길이 지정이 되면 한번 임장도 가보시고 기회가 되면 이 물건에 입찰하셔서 돈도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권일 때 찾는 겁니다. 이런 물건은 신권일 때 찾으셔서 이런 물건 입찰하시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점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가사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